학교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학교를 잘 보면 교무실 말고도 교사 연구실이란 곳이 있다. 보통 회의나 상담을 하는 장소인데 이곳엔 대형 복사기가 있다. 원격 수업 때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할 학습지를 복사했다. 간단하게 시작한 작업은 어느덧 양이 방대해졌다. 유독 더 튼튼해 보였던 옆반 선생님의 스테이플러. 유인물을 각자 분업해서 공장처럼 찍고 나르는 삶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실 코로나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확진자는 계속되었고 원격 수업 또한 연장되었다. 담임 첫 해부터 참 평범하지 않게 보낸 것 같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 영어 선생님과 원격 수업에 쓸 수업을 촬영했다. 유튜버이신 선배님의 혼신의 연기를 보면서 깨달았다. 난 아직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반성하게 된 순간이었다. 집에 있던 택배를 가져왔다. 판자처럼 길다란 이 택배의 정체는 행거. 요즘 트렌드답게 DIY 조립식이다. 이런 거 만들 때는 꽤 번거롭지만 완성하면 왠지 모를 성취감이 있다. 교실에서 쓰는 것은 잘 부서지기 때문에 튼튼한 게 최고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이들의 롱패딩이 행거에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등교한 날 숙제로 내준 수학 익힘책을 검사했다. 식이 하나도 없다. 어디서 답을 베낀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 게 어디냐는 생각도 들었다. 수학 시간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풀게끔 한다. 수학은 단순히 수업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수학책, 가끔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포도 음료 1.2리터에 1,080원이란다. 요즘 물가로는 어림없는 가격이다. 또한 비와 비율을 배울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12억을 두 지역이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원래대로라면 각자 투자한 비율에 맞게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공정하다. 교과서에 의하면 수학적으론 방법 1이 정답이다. 하지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가 지역에겐 방법 2가 공정하고 나 지역에겐 방법 3이 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서 나도 모르게 공감해버렸다. 현실은 수학 교과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방법 1보단 방법 2, 방법 3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실과 시간엔 오토마타를 만들어봤다. 오토마타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다. 오르골, 뻐꾸기 시계, 태엽 장난감, 뭐 그런 비슷한 종류다. 이런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가급적 정량보다 한두 개 더 살 수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품을 꼭 하나씩 잃어버리거나 부숴먹기 때문이다. 만드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손이 빨라 금방 만들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색칠까지 하게 했다. 청기백기 뭐 그런 느낌의 원숭이다. 완성해놓고 보니 꽤 그럴싸했다. 초등학교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일기장과 알림장이다. 우리 학교는 감사일기를 쓰는데 원칙적으로 매일 한 줄이라도 꼭 써야 한다. 하지만 일기는 한꺼번에 몰아쓰는 게 예나 지금이나 국룰인 것 같다. 금요일이라서 감사하다는 한 아이의 일기장. 짧지만 그 안엔 많은 내용이 함축된 문장 같았다. 알림장은 보통 하교하기 직전에 쓴다. 사실 요즘은 굳이 손으로 안 써도 홈페이지나 핸드폰 어플로 한 번 더 안내하긴 한다.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노파심에 알림장에도 적게끔 한다. 택배가 하나 더 왔다. 이번엔 더 큰 택배다. 나노블럭이다. 학예회 때 전시품으로 쓰려고 주문한 거다. 최대한 종류를 다양하게 사봤다. 힘겹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뽑기로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이다. 난 이거 벌써 지렸다.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겉모습이 예쁜 캐릭터를 골랐다가 사악한 난이도에 뒤늦은 후회를 해도 돌이킬 방법은 없다. 선생님 뒷광고예요. 나노블럭, 미니블럭. 나노블럭 뒷광고가 아니냐는 드립을 치는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내 유튜브는 광고가 들어올 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와중에 블럭이 몇 개 없어졌다고 말하는 친구는 내 예상대로 발생했다. 이런 만들기 수업을 하면 평상시 보기 힘든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엔 무작정 블럭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며 만든다. 그러나 색깔별로 분류해두면 찾기 편하다는 노하우를 만들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KFC부터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던킨도너츠. 장난감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사회가 느껴졌다. 캐릭터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가. 갑자기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도덕교과서의 교훈이 떠올랐다. 배움은 멀리 있지 않다. 한낱 나노블럭을 통해서도 사회를 배우고 도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